공항, 항만, 철도, 이 트라이포트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공항 문제는 최종적 이견 조정 단계인 것으로 압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건 저는 정부의 고민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가덕 신공항이 옳겠다.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는 발전 전략을 쓴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확장성의 한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점에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덕 신공항이 됐으면 좋겠고, 정부로서 재정, 기간 등등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 30년만 살다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 대계라 생각하고 대담한 결정을 해주기를 저는 정부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광역철도망,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산, 김해, 창원, 양산, 울산까지 여기를 철도로 연결해서 시간을 단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메가시티의 인프라에 해당되죠. 메가시티 구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를 긴밀하게 엮어주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처럼 긴 시간을 걸려서 왔다 갔다 한다면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광역철도망이 내년에 용역이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호남권, 그리고 강원도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동해안 쪽으로 수소열차 계획이 있어요. 그런 식의 새로운 계획, 대담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라도 용역에 착수하는 그런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산의 원도시민 부산 북한 재개발이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가 돕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도 하는 것이고요. 또 더구나 이미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최인호 의원님이 저한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이 현재 국정 과제이지만 정작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체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부의 균형 발전이 부산시 미래를 밝혀줄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동안에 더 급하게 여겨지는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권역별 장기 수건 사업을 예타 면제해드린 것, 예를 들면 부울경으로 치면 남부 내륙철도 같은 그것 빼고는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이 없는 그것 또한 현실입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우선은 한국판 뉴딜을 균형발전 뉴딜로 추진하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있는데 가게 하나를 새로 차리자라기보다는 각 뉴딜을 균형발전에 도움되도록 추진하자. 디지털 뉴딜이건 그린 뉴딜이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균형발전에 도움되도록 하자. 요컨대 지방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투자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 중요성을 아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또 하나는 요즘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 그리고 우리 최인호 의원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미 굵은 그 공공기관들은 지방 이전이 완료되어 있죠. 전국 10군데 혁신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법에 정해져 있으나 아직 이전이 안 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방이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분야 또는 특별히 역점을 두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분야와 관련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그 공공기관의 인원수라든가 자산 규모라든가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완전한 이전을 제안했지요. 이것은 여야 간에 상당히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의 선택 또한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야가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분원 설치를 해가면서 행정수도의 온전한 이전을 같이 논의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지방 이전,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들,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옮기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것이 기업에게 편하다 또는 이익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이제 리쇼어링 기업이건 또는 국내 이전 기업이건 지방으로 갈 경우에 보조금을 더 올려드리는 방안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깎아드리는 방법이 있죠. 세금을 깎아드리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세금은 법으로 정해지는 거니까요. 보조금 드리는 건 법 없이도 됩니다. 근거법은 있어야 되지만 근거 안에서 액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방으로 간다면 법인세를 아예 면제해 줄 정도까지 대담한 인센티브를 들여서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한국판 뉴딜이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민간 투자도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